지난 6월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교육 현장에서 겪을 기독사학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운영에 미칠 과도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 김종화 목사와 함께 기독사학이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황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에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사립학교 개정법이 대표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제 먼저는 사립학교와 그리고 공립학교의 먼저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립학교는 공립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있고요. 또 다양성이 있고 또 민주성이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자가 설립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지고 또 학교 운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것이 사학에 있어서 자유의 어떤 본질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설립 목적 계승 및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 발의된 이 사학법 개정안에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사라든가 학교장, 이제 교장들 이러한 걸 뽑는데 법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강제적인 이런 법안이 나와서 설립 목적에 대해서 큰 훼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좀 쉽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음식점을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공립 같은 경우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사학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노하우를 가진 그런 독특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조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노하우를 알고 있는 그런 주방장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한식집인데 이제 중국집 주방장을 만약에 들여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원조 맛집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되죠. 그리고 참고로 1963년에 이제 사학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1969년하고 74년에 이제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되어지면서 사학의 어떤 준공립화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2005년도에 사학이 이제 개정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계라든가 그동안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고 이런 교육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괴감과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사립학교에 대한 그런 개정법이 좀 더 완화되게 돼서 개정이 또한 되었습니다. 사실 사학법 개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도 이어진 이슈고요. 오랜 기간 기독교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사립학교를 보려면 이제 설립학교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립학교는 설립자님에 의해서 이제 설립 이념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이제 이사진들을 구성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이것을 이제 구현할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원 임명을 하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학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점이 되는 것은 이 사학의 구조가 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근본 사학 개정안을 보면은 사학법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이사진 그리고 교장에 대한 임용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 정수의 약 2분의 1을 개방 이사로 이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관장, 교장도 이제 학교 운영위에서 2배수로 추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의 경우는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정관이나 설립 목적에 이제
관계없이 예. 반하는 그런 인사들이 들어올 경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자 회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불경 연구하는 이러한 학자들이 이제 들어온다거나 요새 요새 그 이단이나 사이비 문제로 이제 많은 폐해들의 문제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장이나 이사나 뭐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이제 이사들이 이제 정관과 인사 규정에 대해서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되죠.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의 권한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온 그들의 정신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기독사학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사라질 위험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은 통진당 그런 그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체제의 전복 의도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단 해산까지도 당한 것이 있는데요. 사상이 다른 이제 사람들과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기독교 학교 인사 문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기독교 학교의 오랜 전통과 같은 생각,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구성원을 만들고 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그런 존재감들은 상실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저희 뉴스에서도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종교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직접 계시면서 보시니까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기독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기본법에서도 많이 보장되고 있어요. 예. 다양하고 특수한 그런 설립의 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되고요. 정관과 설립 목적의 행위를 잘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틀이라고 하면 이제 채플이라든가 그리고 교양으로 듣고 있는 종교 수업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 인성 해명을 위한 그런 기독 문화 공연도 하고 또 기독 NGO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서 이제 봉사와 섬김의 활동들 이런 것들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에게 네.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으면 일반 학교 같으면 대학 가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설문을 보면 73%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교육이다라고 예. 보고요. 예. 뒤에 따라서 이제 22%가 이제 학력 신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성이 바른 인성으로 된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학력 신장도 더 가져오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면 소록도라든가 그리고 죽음과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호스피스 봉사라든가 기독 NGO를 통해서 하는 이제 중증 장애 봉사라든가 요새 위안부 할머니 어려움들도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 함께 삶을 역사를 돌아보는 일 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섬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프를 통해서도 함께 보고도 하고 소감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문화와 공연들도 함께 보고 또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죽음과 고통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켜 놨는가 이런 신앙 간증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설립정신 구현을 위한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교목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교목실 자체도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종교교사 이제 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인데도 당연시돼야 될 교목실이 없는 학교가 이제 30% 이상도 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수천 명의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목실 가용인원이 2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에 있는데 교목이 없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면 굉장히 좀 학사력이라는 것이 10번 바뀌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네. 관계기관이 와서 이제 더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감사를 나와서 이제 정당하게 나아가는 이제 정관에 의해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학생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한다든가 예. 이제 인사 규정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이름 아래에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까지 다가오게 된다면 예. 앞으로 이제 기독교 학교에
불상이 세워지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동성애, 뭐 이단과 사이비 이런 피해가 좀 난무해져서 기독사학의 좋은 전통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모습들, 기독교 학교의 그런 모습들, 위기의 모습들을 기회로 삼아서 정체성도 돌아보고 또한 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얼마 전에 명지고등학교 신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헌법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교육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사학에 육성해서 국가 및 그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해야 되고 또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의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기독교 설립 목적을 존중하는 그렇게 또 가르칠 교사를 뽑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교육의 질은 우리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교사의 그 역할들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교사 임용은 이제 설립 정신을 구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자에게 세례 증명서를 내라.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구성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어쩌면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들의 신앙의 이력들을 보면서 함께 지식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뽑는 건데요. 이게 기관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계속적인 이제 시정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채용 면접을 할 때 이제 상황들인데요. 뭐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학교라도 그 상황인데 기도는 교회만 하는 거지 왜 학교에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불가하다고 이제 면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회적 큰 파단이 되고는 이단과 사이비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 이런 건학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네. 오히려 이단과 이런 자기들의 사상들이 변호하는 그런 장으로도 지금 예.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학의 기본 권리는 이제 교원 임명권 이런 관계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증조차 절차조차 없애는 것 이것은 이제 차별을 가장한 이제 기독사학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믿고 보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관과 그런 인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설립 정신 구현에 찬동하고 동의하는 구성원을 뽑는 최소한의 그런 인사에 대한 검증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사학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개정안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발빠른 대처가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죠. 예. 이제 교회나 뭐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요새 한교총이라든가 한국교회 협력을 위해서 각 교단장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게 있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관계겠죠. 그래서 기독사학 법인 관계자와의 간담회라든가 사학 정책 포럼과의 이제 협력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난 영상 제작을 통한 이제 홍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학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기독교 사학이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으로 귀한 일들을 했는가를 모르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유산들에 대한 이야기, 기독사학에 대한 영상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입법하는 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협력 방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1운동 이제 100주년을 맞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행진도 해보고 그리고 만세운동도 함께 해보고 학생 선언문들을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사학 개정법에 이제 피해 당사자가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일 거고 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입장 표명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앞서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기독 사학만이 갖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협력도 중요하다. 혹시 구체적으로 또 다른 계획들도 더 있으실까요? 예,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육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법에 대한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교육적 자료들도 개발해야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있는 실무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담당자들도 계시고 이제 교육학자, 연구소들도 있고요. 기독교 학교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과 기독교 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건데 이제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바빠지고 어려워진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가 그렇게 멀고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이제 학생들이 경쟁의 시대에 많이 내몰리면서 인간성들도 많이 상실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주인공들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학교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주위에 기독교 학교가 어디 있는가? 또 신앙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학교들, 이제 고교 선택제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함께 바라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 뭐 기도할 때마다 또 자녀가 다니면 더욱더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네. 기독교 사학의 모습들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류의 장들도 교회와 학교 간에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육 선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대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교육이나 뭐 인간성 상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사나 부모나 학생들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교육하지 않고선 미래에 대한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깊은 진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예전에 3.1운동에 보면 823개의 기독교 학교가 거점이 되어지고 또 유관순 열사라든가 그리고 정재용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을 읽고 하면서 주체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명을 기독교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 김종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